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가족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바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자녀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절에 모이던 가족들은 점점 각자의 사정이 생긴다는 이유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루 종일 나누는 말이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무너지는 이유를 큰 사건에서 찾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 갈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사소합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내 진심을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결국 내 편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가장 상처 주는 말도 가족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노년이 되어 가족과 멀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잠도 줄여가며 일했을 것입니다. 자식 학비를 위해 사고 싶은 것도 참았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버티며 가정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섭섭함을 느낍니다.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년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큰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도 아닙니다. 배신도 아닙니다. 대단한 실수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는 처음에는 사랑처럼 들립니다. 관심처럼 들립니다.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독은 원래 독처럼 보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포장된 독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의 마음속에 조용한 벽이 생깁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자녀와 통화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최근 배우자와 나눈 대화가 떠오르십니까? 최근 가족에게 했던 말 중에 혹시 상대를 바꾸려고 했던 말은 없었습니까? 혹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낙엽이 먼저 떨어지듯이 관계에도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은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왜 변했는지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의 말과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노년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되돌리는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라디오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왜 가족들은 변한 것 같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가족의 이름이 가득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 사진은 찍지만 예전처럼 웃음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노년들이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늘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더 벌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빴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봅니다. 마지막 대화가 일주일 전입니다. 아들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 아버지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바쁘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왜 먼저 전화하지 않을까? 왜 안부를 묻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밤에 TV를 보다가도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들리면 혹시 자녀인가 싶어 서둘러 확인합니다. 그런데 광고 문자입니다. 보험 안내 문자입니다. 택배 알림입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는 감정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려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돈 문제로 싸웠고 자녀 교육 문제로 싸웠습니다. 시댁 이야기로 싸웠고 친정 이야기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화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묻습니다. 밥 먹을래요? 예. 병원 다녀올 거예요. 예. 그게 끝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두려운지,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침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묵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조금씩 말라가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와 사위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방문이 줄었습니다. 만남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 사위가 딸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작은 서운함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사 한마디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는 관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였습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바쁘다는 이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각자의 가정이 있다는 이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누나를 만난 게 언제였지? 그렇게 가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멀어집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누구도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일부러 상처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족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족을 사랑했는데 왜 가족이 멀어졌는지, 좋은 의도였는데 왜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성철 스님이 경고했던 그 위험한 말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짜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많은 노년들이 겪는 외로움과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는데도 가족이 멀어지는 현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자녀들이 연락을 줄이고 부부의 대화가 사라지고 가족 모임이 점점 뜸해지는 현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잘못은 쉽게 보지만 자신의 습관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간섭하게 됩니다. 아끼는 만큼 지적하게 됩니다. 걱정하는 만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말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렇게 나갑니다. 요즘 살이 왜 그렇게 쪘냐? 건강관리 안 하냐? 그러면 아들은 웃으며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또 시작이네. 또 지적하는구나. 또 평가하는구나. 부모는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걱정보다 평가를 먼저 느낍니다. 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말합니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거 오래 못 간다. 내가 살아보니 안정적인 게 최고다. 부모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의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을 들을 때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통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많은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 확신이 관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 너희 위해서 한 일이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내가 틀린 적 있냐? 나중에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말들은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당신 생각은 틀렸다. 아마 처음에는 참고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점점 말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부딪히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남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무관심해서 그런 줄 압니다. 정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다만 피곤한 것입니다. 만나면 또 잔소리가 시작될까봐, 전화하면 또 지적을 받을까봐, 이야기하면 또 비교당할까봐,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랑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희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점점 멀어질까? 그런데 관계는 의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은 늘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내 경험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상대의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침묵입니다. 말이 줄어든 가족, 연락이 뜸해진 자녀, 형식적인 관계만 남은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말을 삼켰던 순간, 배우자가 대답을 짧게 끝냈던 순간,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순간,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 시작에는 아기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사랑의 방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관계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떻게 굳어버린 가족 관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관계가 멀어졌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라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지금 시작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상대를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꾸려 했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했습니다. 사위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쉬운 것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투입니다. 자신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대화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바쁜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말은 서운함에서 나옵니다.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시작부터 부담이 됩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해야겠다. 결국 전화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전화해줘서 반갑다.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오늘 하루는 어땠니? 말은 짧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비난받는 느낌이 아니라 환영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주는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답이 떠오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잠시만 참아보십시오. 정말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이 필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말합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바로 조언이 나갔을 것입니다. 회사는 원래 힘든 거야. 참아야지. 너만 힘든 줄 아냐.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이 힘들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는 충고 대신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충고는 종종 상대를 가르치려 합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걱정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냐?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왜 그 일을 해보고 싶었니?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니?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들을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들을수록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생기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변화의 세 번째는 판단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가족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문화도 다릅니다. 결혼 문화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공감은 다릅니다. 나는 그 시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가족과 나눈 대화 중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감하셨습니까? 혹시 대부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대부분 바로 답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답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교정하려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이 근질거릴 것입니다.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고쳐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보십시오. 그 작은 인내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지금 필요한 것은
훌륭한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어붙은 관계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올해 72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와도 일했고 눈이 와도 일했습니다. 몸살이 나도 쉬지 않았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딸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생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모두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한 뒤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찾았습니다. 직원들도 찾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휴대전화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딸에게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요즘 회사는 어떠냐? 그런데 점점 말이 길어졌습니다. 건강검진은 받았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집은 언제 살 거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보험은 제대로 들었냐?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순수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걱정은 간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굴까? 왜 점점 멀어질까?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말했습니다. 더 많이 조언했습니다. 더 많이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아들이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서 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간 화도 났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도 알아서 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 딸이 학교에 처음 가던 날,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늘 했던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내가 살아보니 안다. 생각해보니 그 말들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릴 때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아이 대하듯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평생 가르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내 생각은 어떠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끝나던 통화가 20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딸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짧은 말에 김영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듣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관계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걱정이 많았을 뿐인데, 나는 사랑이 많았을 뿐인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가족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노년이 될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현재의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말은 결과입니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드는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를 잘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듯이 말의 습관도 마음속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족 관계를 흔드는 두 번째 원인, 그리고 세 번째 원인,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먼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욕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빴습니다. 직장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벨도 예전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보고할 일도 없습니다. 결정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도 중요한 사람일까?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일까? 내 자리는 아직 남아있을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족에게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딸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손주가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위가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것이 어느새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인사를 짧게 하면 섭섭합니다. 방문이 줄어들면 외롭습니다. 그 자체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잊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순간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조언을 합니다. 내 경험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종종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달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불평처럼 들립니다. 간섭처럼 들립니다. 결국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안 했으면 지금의 너는 없었어. 나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다.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자녀들은 감사보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억하고 싶지만 빚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점점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추억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돌아볼 기억도 많습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 말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재를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결혼도 다릅니다. 경제 상황도 다릅니다.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기준을 현재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아니라 비교가 시작됩니다. 공감이 아니라 평가가 시작됩니다.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딸의 고민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손주의 세상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에 맞추려 합니다. 결국 세대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의 가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 말 잘 듣던 아이로만 보입니다. 딸은 지금의 딸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현재의 생각, 현재의 고민, 현재의 삶, 현재의 성장,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딸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보아야 합니다. 2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잊히고 싶지 않았던 마음, 과거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면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가? 왜 사랑하면서도 괴로워하는가? 왜 가족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근본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진정한 평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관계가 왜 멀어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서운함으로 변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현재의 관계를 가로막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인간의 괴로움을 탐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가장 깊은 원인으로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돈이나 명예를 떠올립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하지만 사실 가장 강한 집착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왜 집착일까? 가족을 아끼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물론 사랑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소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집착은 통제를 원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걱정한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된다. 그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집착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돌봤습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하고 힘들 때 대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기쁜 날도 함께했고 힘든 날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역시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형제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습니다. 가족은 내 곁에 있는 인연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늘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자주 만나주면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 전화 안 하지? 왜 나를 찾지 않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 생각은 결국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다시 불평이 됩니다. 섭섭함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결국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전화가 오면 기쁩니다.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못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간섭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기 시작하면 자녀는 부담을 덜 느낍니다. 부모가 기대를 강요하지 않으면 자녀는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자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관계의 지혜입니다.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쌓아야 했습니다. 돈도 모아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했고, 자녀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하는 법보다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유하는 법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가족에게도 전달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긴장했던 자녀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피하던 배우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부담스러웠던 가족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 보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만 자꾸 부딪혔던 사람, 그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었는가? 나는 이해하려 했는가? 아니면 바꾸려 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왜 멀어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왜 상처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년의 가족이 무너질 때 꼭 시작되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아마 특별한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폭언, 큰 다툼, 돌이킬 수 없는 상처.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생각보다 익숙합니다. 생각보다 일상적입니다. 내가 다 너희 위해서 한 일이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말들입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악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나옵니다. 걱정에서 나옵니다. 관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가도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통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오랜 세월 쌓여 가족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가족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든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든 용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부부라 해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관계는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계속 돌봐야 하는 나무입니다.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계속 햇빛을 비춰줘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참겠지. 그러는 사이관계는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관계는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만 바꾸어도 됩니다. 지적 대신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충고 대신 질문을 해보십시오. 판단 대신 공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다리는 것은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아들,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가 줄어든 딸,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뜸해진 배우자, 서운함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 혹은 보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누군가.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이면서도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명절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만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먼저 웃어보십시오.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표현해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표현되어야 전해집니다. 말해줘야 들립니다. 보여줘야 느껴집니다. 성철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놓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가족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당연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끝까지 아껴야 할 인연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인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오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